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1대 대선 이후 대한민국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2025년 5월 21일 현재 이재명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는 이재명 당선을 가정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우짜는 2022년에 포스팅한 2022 한국 대선은 분열의 정점이라는 포스팅에서 주구장창 갈라치기를 한 문재인 덕분에 한국이 극단적으로 분열되었으며 20대 대선을 빙신대선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20대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다음 대통령, 즉 윤석열이었죠. 다음 대통령의 어서리티와 맨데이트는 매우 약할 것이며 이로 인해 과도한 퍼포먼스가 곧장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정치적 자살을 하면서 한국 정부를 붕괴시키고 2013년 4월 워싱턴에 가서 아메리칸 파이까지 부르는 재롱지를 통해 이룬 한미 동맹 강화 역시 단번에 약화시켰습니다. 평시에 계엄, 즉 군정을 하겠다는 안드로메다급 개념 반말아 먹은 결정을 내리면서도 미필이라서 그런지 제대로 된 계획도 안 세워서 꼴랑 6시간 만에 상황 종료된 역사의 길이 남을 자폭질이나 한 윤석열은 패스하고요. 참고로 바이든 행정부 끝나는 시점에 발생한 윤석열의 자폭질은 여러모로 찝찝한 부분이 많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사소한 재앙이었을 것이라고 우짜는 봅니다. 2025년 5월 21일 현재 21대 대선의 승자는 이재명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재명이 당선된 후 예상되는 변화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김문수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환경 자체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나마나 뻔하게 예상되는 국내 정치 부분은 분량 문제로 패스하고 국제 문제로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짜 개인적으로 12.3 자폭질 다음날 IMF 시즌2 냄새가 난다 부터 여러가지 예상을 했는데 21대 대선에서 승리 후 들어설 이재명 정권은 첫 번째 북한과 중국에 대한 태도를 완화하고 두 번째 일본에 대한 태도를 강경하게 바꿀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는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며 네 번째 때마침 트럼프 2기이기 때문에 문재인 때 했던 북미 관계 회복 쇼를 또 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섯 번째, 트럼프가 요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가를 거부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위험을 감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담입니다만 국내적으로 보면 한국군을 부시기 위한 이재명 정권의 노력이 가열차게 진행되면서 안 그래도 부실해지고 있는 한국군의 준비태세는 더 형편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 내에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우짜가 지정학과 액터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힘을 분배해주는 강대국, 즉 액터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한국인은 미국과의 동맹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기존 질서를 부시는 것에 관심 있는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유지비 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로 대폭 증액해달라는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재명이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들고 나오고 실제로 주한미군의 부분 철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2025년 국방예산이 원화로는 61조 2,500억, 달러로는 438억 8천만 달러인데 트럼프가 100억 달러, 2025년 5월 환율로 대략 14조 원을 달라는 소리는 사실상 나가겠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윤석열이의 자폭실 자체가 주한미군 대폭 감소를 위한 문을 활짝 연 것과 같기도 하고요. 좀 더 들어가 보면 작년 2024년 4월 트럼프는 타임 매거진과 가진 인터뷰에서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주한미군 숫자를 4만 명으로 잘못 알고 있는 트럼프가 특히 precarious position, 다소 위태로운 위치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관념에 따를 경우 중국 본토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미군을 전진 배치, 즉 주한미군을 배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이 발전을 못하고 PLA, 중국 인민해방군의 수준이 허접했기 때문이었는데요. 2025년 현재 미중 군사 대결이 벌어질 경우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중국의 첫 번째 타겟이 되기 때문에 미중 군사 대결 상황에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주권을 가진 한국이 미중 군사 대결 또는 미중 전쟁에 스스로 가담해서 특히 누구 편에? 미국 편에 가담하면서 국가적 자살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예상되는 것처럼 미중 군사 대결에서 한국이 열외되겠다고 결정할 경우 한국 내 미군 병력과 시설, 즉 주한미군은 중국의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상황, 즉 전쟁 발발 시 중국으로 하여금 예방 차원의 선제 공격을 하도록 부추긴다는 문제가 있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 옆에 존재하지만 미국은 본국으로 떠나면 그만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짚어보면 적들을 향해 미군이 극도로 전진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을 방어하기 위함이지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방국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우방국들에게 공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또한 1953년 10월 1일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시대에 뒤떨어진 또는 한국의 경제력이 아프리카보다 못하고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할 때 맺은 것으로 2025년 현재 환경에서 안보 보장을 정당화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 현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안보 보장 대신 한미 사이에는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협력할 수 있는 또는 바꿔서 말씀드리면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전 이후 중단 없이 계속된 트렌드라는 것도 까먹으면 안 되는 가운데 한국이 현명하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레버리지로 사용해 상호 이익을 위한 새로운 구조와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동맹체제 재편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웃자는 봅니다. 사대주의자들이 널려있는 한국 정치판에서 이런 금기를 깨는 시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만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한국의 핵무장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2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